안녕하십니까, 렛민 닥터 김용민입니다. 흔히 요즘 다이어트 한약을 우리가 얘기할 때 새로운 제형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. 예전에 없던 어떤 방식들인데요, 각각의 제형에 따른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. 오늘 얘기할 그 다이어트 제형은 세 가지입니다. 첫 번째로 탕약입니다. 탕약이라 그러면 뭐 다 아시겠지만 물약이죠. 한약재를 넣고 보통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물과 함께 끓인 다음에 한약의 유효 성분이 추출되게 만들어서 추출물을 마시는 겁니다.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한약인 거죠. 옛날에 왜 허준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이렇게 막 보자기에 싸가지고 막 짜는 거 나오잖아요. 그게 바로 이제 탕약이 해당되는 거죠.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가 있냐면 환약입니다. 환이라는 말 그대로 구슬처럼 된 한약인데요. 약재를 여러 가지 어떤 과정을 거친 다음에 갈아서 알약으로 만든 거죠. 물론 이게 단단한 알약도 있고 우리가 흔히 하는 공진단이나 경옥고라든가 이런 데 쓰이는 좀 씹으면 씹힐 수 있는 환약도 있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 방식은 캡슐인데요. 우리가 흔히 캡슐 얘기하면은 소염제라든가 뭐 감기약이라든가 이런 거 먹을 때 가루약이 쓰니까 캡슐에 넣어서 먹죠. 근데 한약도 마찬가지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캡슐에다가 한약을 넣어서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. 이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이 탕약은 장점은 뭐냐면은 일단 사람에 맞추어서 조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. 이 환자의 체질에 맞춰서 혹은 병의 증상에 맞춰서 개별로 각각 다르게 만들 수 있다는 게 이 한약의 장점인데요. 각각의 약재를 양이라든가 종류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가 있는 거죠. 다이어트 한약에 있어서도 주로 이 방법을 제일 많이 써왔습니다. 이 탕약의 장점은 우선 효과가 빠르다는 겁니다. 이 용출을 해낸 방식이기 때문에 되게 인체 흡수가 빨라요. 특히 물과 함께 먹기 때문에 되게 빠른 효과가 나타납니다. 그래서 이 다이어트 한약을 탕약으로 먹으면 효과가 좀 빠르다는 장점이 있고요. 두 번째로는 탕약을 사용하게 되면 다 각각의 환자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곳에 맞춰서 이 사람은 좀 위장을 좀 기운을 북돋궈 줘야 돼. 이 사람은 장의 기운을 좀 좋게 해줘야 돼. 이런 것에 따라서 자유롭게 가감을 할 수 있다는 거죠. 반면에 단점은 뭐냐면은 첫 번째로 보관이 어렵습니다. 부피가 일단 꽤 크잖아요. 갖고 다니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고요. 두 번째로는 몸에 흡수가 잘 되는 반면에 맛이 그대로 다 느껴지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죠. 그러니까 마시면은 막 너무 써서 못 먹겠다 이런 분들이 많고요. 다이어트 한약은 일반 한약처럼 뭐 한 달 혹은 3달씩 5달씩도 먹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치료약에 비해서 훨씬 장기간 먹어야 됩니다. 마시는 방법이라는 게 맛을 잘 못 견디는 경우들이 있죠. 물린다고 하죠, 흔히들. 이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. 반면에 이제 환약인데요. 요즘 들어 환약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, 환약은 뭐 만드는 방법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. 대부분 탕약에 비해서는 좀 가격이 싼 장점이 있고요. 또 휴대가 편하죠. 왜냐하면 우리 흔히 아는 요만한 자그마한 통에다 넣고 다닐 수도 있고, 또 흔히 말해서 딱 엎질린다고 해갖고 물처럼 확 썰어지는 게 아니니까 보관이 훨씬 더 편한 점이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간단하게 핸드백 같은 데 넣고 다닐 수도 있고요. 또 요즘은 포장지도 아주 예쁘게 뭐 티백처럼 나오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보관이 훨씬 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 반면에 단점은 뭐냐면은 첫 번째로 약물의 흡수가 느립니다. 왜냐? 딱딱한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위장관에서 흡수되는데 이 탕약에 비해서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.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효과가 좀 천천히 나오는 경향성이 있죠. 반면에 요즘에 나오는 환약들은 이거를 좀 극복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 탕약을 농축시켜서 같이 한약재와 섞어서 한약을 만드는 방법입니다. 농축시킨 어떤 액상의 성분이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훨씬 흡수가 빠른 장점이 있고요. 작용도 훨씬 강한 장점이 있습니다. 환약이라는 게 아무래도 이렇게 많은 양을 먹기가 쉽지가 않거든요. 그래서 탕약이 여태까지 더 선호받았던 거죠. 근데 요즘은 농축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그런 약점을 커버한 환약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 게다가 요즘은 가격이 비싼 단점은 있지만 농축의 단계에서 동결 건조 단계까지 가서 그 성분을 다시 코팅을 한 다음에 만드는 환약들도 나와요. 이런 환약들은 마른 환약이지만 사실은 거의 탕약과 유사한 효과를 가집니다. 반면에 또 단점도 있습니다. 뭐냐? 가격이 탕약보다 오히려 더 비싸요. 당연하겠죠. 왜냐하면 탕약을 끓인 다음에 수분을 모두 날려서 그걸 다시 과립제로 만들기 위해서 미세한 코팅을 하는 겁니다. 이런 과정이 복잡하다 보니까 오히려 탕약보다도 가격이 더 비싸요. 이 방식이 어떻게 보면 탕약과 환약의 장점 단점을 다 섞은 방법이긴 한데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생각보다는 많이 활성화되고 있지는 않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게 캡슐제인데요.
장점은 뭐냐면은 일단 쓴맛을 당장에 느끼진 않죠. 입안에 있을 때는 캡슐의 형태로 있고 이 위장관에 들어가면서 녹아버리기 때문에 쓴맛을 느끼지 않는 장점이 있는데, 반면에 한약재를 그 안에 넣으려다 보니까 캡슐재가 좀 큰 경량성이 많아요.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실제로 못 삼켜서 못 먹겠다라는 분들도 있고요. 한약재를 넣다 보니까 양약처럼 작은 양 갖고는 효과를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한 번에 뭐 3알, 5알씩 먹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. 오히려 탕약이나 이런 것보다 먹기가 더 곤란하다, 이런 하소연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. 캡슐제가 아직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이유기도 하고요. 효과도 좀 떨어지겠죠. 요즘은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아까 말했던 동결건조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. 그래서 동결건조를 한 다음에 다시 캡슐에 넣는 거죠.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문제와 똑같은 가격이 엄청 비싸진다는 거죠. 그래서 이 캡슐제 같은 경우에도 요즘 좀 나오고 있지만 생각보다는 많이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.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다이어트 제형을 선택하시는 것이 가장 옳다고 봅니다. 아까 말씀드렸던 맛을 내가 중요시하는지 아니면 효과가 빠른 걸 중요시하는지, 이런 것들을 다 복합적으로 판단하셔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. 오늘도 다이어트 제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. 어떤 방법을 쓰든 다이어트 다 성공할 수 있으니까요. 자신한테 가장 맞는 방법을 선택해 보십시오.